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충청권을 찾아 예산 정책 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원 표심 공략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제가동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거센 세종보도 직접 찾아 제가동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민생을 챙기겠다며 경북, 경남에 이어 대전에서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충청이 대한민국의 중심이라고 치켜 세우며 국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지역 현안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행정, 산업, 바이오, 교통의 중심이 바로 이곳입니다. 충청권 광역 급행철도와 청주 국제공항으로 국가 균형 발전에 길을 내고 충청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전시는 대전 충남 행정통합을 비롯해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에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대전시의 큰 현안인 대전교도소 이전 등은 여러 가지 또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을 충남 대전은 최우선으로 배려를 해줘야 된다. 소비 쿠폰과 농촌 기본소득 등 현 정부의 정책이 지역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야당 역할에 적극 나서달라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농촌 기본소득, 지금 이게 굉장히 지역에서는 굉장히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일은 저질러 놓고 왜 40%만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60%를 지방정부한테 맡기니까. 제가동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거센 세종보도 직접 찾아 제가동 필요성을 언급하며 같은 당인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 지역의 물 관리, 수계 관리, 그것은 이념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그 지역 주민이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민호 세종시장도 도시 발전을 위해 세종보 가동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종보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운영될 일이지 정치적인 역량에 따라서 움직일 일이냐라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고 있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종보 방문 소식에 보 재가동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모두 현장에 모였지만 다행히 큰 충돌은 빚지 않았습니다. 한편 하루 전 대전을 찾아 당원들과 만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당원들이 뽑은 후보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세종보 철거를 주장하며 천막 농성 중인 환경단체를 세종시가 경찰에 고발하자 환경단체가 성명을 내고 최민호 세종시장을 규탄했습니다. 보철거 시민행동은 성명에서 세종시의 고발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지지 세력 결집을 위한 것이라며 물 안전을 위협하는 건 5m 남짓 천막이 아니라 아무런 기능을 못한 채 강의 흐름을 막고 있는 세종보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세종시는 국가 하천을 무단 점유한 환경단체 측이 세 차례 철거 고지를 불응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규모의 김밥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광고비를 가맹점에 떠넘기고 신메뉴 판매를 강제했다는 추가 갑질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김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에 있는 김밥 프랜차이즈 본사는 올해 초 점주들에게 광고 관련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국 가맹점의 절반 이상이 동의해 대전 야구장에 광고를 진행한다며 분담금 70여만 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점주들은 본사의 회유와 압박 속에 자율적인 동의 절차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점주님, 이거 안 해주시면 제가 너무 힘이 들어요. 점주님 어차피 이거 다 동의합니다. 동의해 주세요. 라고 회유와 압박을 계속하였습니다. 이거 동의를 안 하시면은 뭐 프로모션 같은 거 나갈 게 있는데 그런 거에서 좀 불이익이 있으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충청권 외 지역에 있는 대다수 점주들은 광고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동의 결과 등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구, 부산, 경북, 경기도권 이분들이 과연 하나의 광고를 해서 그 광고 효과를 얻겠습니까? 동의 결과를 공개하라. 하지만 본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 개발한 메뉴를 도입하지 않으면 공급을 제한한다거나 경고 조치를 내리는 등 사실상 판매를 강제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올해 2월 달에 김치 우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문이 와서 하는 말이 이것을 하지 않으면 발주를 차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점주들은 본사가 이같이 사업 활동을 구속하고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강압적인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본사 측은 광고는 전 가맹점의 과반이 동의했고 계약서상 집행 내역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로 통보하게 돼 있다며 내년 3월까지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메뉴 개발도 가맹 사업자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본사에서 강제 도입을 통보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이글스가 창단 40주년과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진출을 기념해 대전에서 불꽃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화이글스는 개최 시기와 장소를 조율해 올해 안에 축제 개최를 준비하고 있으며 대전시는 행정과 소방 분야에서 행사의 안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버스를 타려면 몇 킬로미터를 걸어야 하고 정류장에서도 1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농어촌 지역이 많은데요. 이런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요즘 지자체마다 부르면 달려오는 이른바 수요 응답형 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과연 효과는 어떨까요? 최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산시 고국면의 한 마을회관에 모인 주민들이 전화로 버스를 호출합니다. 여기 양천 1, 2 마을회관인데요. 해안이까지 가려고요. 10여 분 뒤 수요응답형 공공형 교통수단 행복버스가 도착합니다. 11인승 친환경 전기 차량으로 원하는 곳에서 승객을 태워 목적지까지 운행하는데 배차 간격이 1시간이 넘는 마을버스의 빈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우리 마을회관에서 차를 부르니까 시간적인 그런 여유도 있고 기다림도 없고 해서 특히 농촌 특성에 맞는 특화 차량을 도입해 좁은 도로 등 교통 불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올해 2월 행복버스 도입 이후 탑승자 수는 10만 명을 넘었는데 호출 회원의 경우 10대가 31%에 달해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통학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집에서부터 한 2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 거리에서 내렸었는데 지금은 집 바로 근처까지 내려줘서. 예산군이 지난 3월 충남 최초로 도입한 고등학생 전용 통학버스 예스버스도 누적 이용객 2만 2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농촌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배차 효율을 높이기 위한 운영 전략 수립 등 과제도 많습니다. 앞으로 행복버스를 더 증차하고 또 AI 기술이 더욱더 진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배차 효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리성을 확실하게 더 이렇게 더 증대시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금 확대와 기존 교통수단과의 상생 방안 등 중장기적인 지원 정책도 마련돼야 합니다. MBC 뉴스 최경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가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 편성을 세종시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세종시가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과 공공일자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등 장애인의 이동권과 교육권, 노동권을 보장하는 5가지 정책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이 급식조리원들의 장기 파업으로 정상급식이 어려운 일부 학교에 도시락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시교육청은 학생 1인당 최대 12,000원의 대체급식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상급식을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 닷새 미만인 경우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6,800원, 중고등학교에는 8,000원을 각각 지원합니다. 과거 대전 대동 주민들과 함께 울고 웃은 1년의 시간을 기록했던 다큐뉴스 하늘동네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15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이곳은 여전히 함께의 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입니다. 산 꼭대기에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 동네입니다. 1년간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며 소외계층인 이들이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았던 대전 MBC의 50부작 다큐뉴스 하늘동네 이야기.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기록한 이야기에 벽화거리와 하늘공원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으며 대전의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곳은 여전히 생동감이 넘칩니다. 주민들과 함께하는 마을 재생 프로젝트가 활발한 덕입니다. 칙칙한 회색빛 철판 가림막을 새하얀 도화지로 재탄생시킨 건 주민들의 목. 그 위를 가득 채운 건 만화 전공 대학생 30명의 손에서 탄생한 작품들입니다. 대동하늘공원이 보통 경관이 좋다고도 많이 소문이 나 있는데 그런 부분에 한 부분 일조할 수 있어서 정말 뿌듯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께서 응원의 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좋은 일 해줘서 고맙다. 약간 되게 고생한다. 되게 완성되면은 되게 멋있을 것 같다 하면서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일평생 이곳에 살며 마을이 변화하는 과정을 지켜본 주민들은 색을 입은 동네에 가슴이 벅찹니다. 우리 동네가 이렇게 발전이 되고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이 예전과 지금과의 변화가 확실히 눈에 보이잖아요. 보면은 뿌듯해요. 대동에 살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고 내 고향이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해요. 과거 변화의 시작을 이끌며 힘을 보탰던 이들도 빛을 잃지 않은 모습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제 이사를 안 가고 살고 싶다 이런 얘기들 하십니다. 조금만 여력만 되면 이 동네 떠나고 싶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어요. 모두의 노력으로 이뤄낸 마을의 변화가 긴 세월 앞에서도 굳건한 건 함께하는 것의 가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대전시 목동의 한 초등학교 변전실에서 불이 나 학생과 교직원 66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은 변전실과 주변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1,200만 원의 피해를 낸 뒤 20여 분 만에 꺼졌으며 화재로 교내 전력이 끊겨 학교 측은 모레까지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변전실 변압기와 고압 케이블의 접촉 불량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충남의 한 야산에서 고교생 7명이 동급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해 골절상을 입혀 교육청에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은 가해 학생들에게 일단 출석 정지 조치를 내리고 사건 경위를 조사해 이르면 다음 달 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교육청 측은 피해 학생의 회복을 위해 병원비와 심리상담 지원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지역 기초의원들이 선거 캠프 여직원을 성추행해 유죄를 받고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송활섭 대전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며 대전시 의회 앞에서 피켓 시위에 나섰습니다. 의원들은 송 의원의 의원직 수행은 시민의 세금을 좀먹는 행위라며 즉각 사퇴하고 시민 앞에 사과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송활섭 시의원은 오늘 열린 대전시 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참석했으며 민주당 기초의원들은 정례회 기간에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대전시의회가 이광축 대전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습니다. 시의회는 교통공사가 도시철도와 타슈 등 4개 조직이 모여있는 만큼 이 후보자의 전문성과 노사 문제 해결 방안, 적자 해소 능력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